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가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하며 계속 미뤄온 일이 있으신가요? 그 언젠가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미루기만 했던 그 버킷리스트를 지금 당장 꺼내보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70살 평범한 남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아내는 68이고요. 저희 부부는 평생 해외여행 한 번을 못 가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빴고 자식들 키울 때는 돈 아까워서 못 갔고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내와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여행이 저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처럼 평생 미뤄온 일이 있으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과 새 아이 뒷바라지를 다 도맡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때는 근처 온천 한번 다녀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도 늘 여행은 남의 일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아내는 조용히 채널을 돌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저런 데 가보나 하는 부러움을 애써 감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저도 인쇄소를 정리하고 나니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핑계가 생겼습니다. 이 나이에 비행기 타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다니나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저희 부부는 그렇게 또 몇 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내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죽기 전에 어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는 그때마다 다음에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부고를 받았습니다. 저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은퇴하고 여행 한번 못 가보고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아내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늘 은퇴하면 해외여행 다니자고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 한 번도 못 가고 이렇게 갔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하며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안 가면 영영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내에게 대뜸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가자.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친구 이야기를 전하며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여권도 없었고 비행기표는 어떻게 끊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동네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해 주신 분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효도 관광 패키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3박 4일 코스였는데 가이드가 계속 동행하고 짐도 다 옮겨주고 식사도 다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저희처럼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에게 딱 맞는 상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권을 만들러 갔던 날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는데 아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가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여권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권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출국하는 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수속은 어떻게 밟는지 하나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다행히 같은 패키지 여행객들과 가이드가 있어서 잘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처음 탑승했을 때 저는 창가 자리에 앉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아내는 눈을 꼭 감고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고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지는 걸 봤을 때 저는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내도 눈을 뜨고 창밖을 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구름이 저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순간 왜 이걸 이제야 하게 됐을까 하는 후회와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낯선 언어로 된 간판들, 다른 나라 음식, 다른 문화의 사람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봐도 뭐가 뭔지 몰라서 가이드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낯섦 자체가 재미있었습니다. 60 넘게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온천 료칸에 묵었던 날 밤 저희 부부는 노천탕에 함께 몸을 담그고 별을 봤습니다. 아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둘이 편하게 시간 보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게 새삼 미안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라도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여행 중에는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낯선 화장실 사용법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걷는 시간이 길어서 무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여행 이틀째 되던 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후 일정을 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이 나이에 무리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분이 능숙하게 대처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매번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다니시면 대부분 잘 적응하세요. 걱정 마세요. 여행 마지막 날 저희는 현지 시장을 둘러보며 손주들 선물을 골랐습니다. 서투른 손짓 발짓으로 상인과 흥정을 하다가 서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장 한복판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매년 한 번씩은 어디든 나가보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 이제 시작인데. 저희는 그렇게 첫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행 이후로 저희 부부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던 저희가 이제는 다음 여행을 계획하며 삽니다. 저는 여행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아내는 여행 다녀온 곳들의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아까워서 아끼기만 했는데
이제는 목표가 있으니 아끼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베트남으로, 그 다음 해에는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조금씩 더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패키지 여행만 다녔는데 세 번째 여행부터는 자유여행을 조금씩 시도해 봤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엔 호텔을 잘못 예약해서 도착해서야 알게 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들조차 이제는 여행의 추억이 됩니다. 자식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어머니 그 나이에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걱정했지만 여행 사진과 영상을 보내드리니 다들 놀라워하며 응원해줬습니다. 얼마 전엔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표정부터 다르세요. 실제로 저희 부부는 여행을 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여행을 위해 체력을 기르려고 매일 걷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면 다들 부러워하십니다. 저도 가고는 싶은데 겁이 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립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다녀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희처럼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효도관광 패키지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이드가 다 챙겨주니 언어나 절차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로 여행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릎이나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한 장거리보다는 가까운 곳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해 보는 것이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끔 그때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남겨준 마지막 가르침이 결국 지금 저희 부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 친구 산소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 이번에 어디 다녀왔다. 자네 목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부부는 평생 미루다가 정말 늦게서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한 것보다는 늦게라도 시작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 친구의 부고를 받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직도 다음에 하며 미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언젠가를 지금으로 당겨보세요. 나이가 많아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이유로 계속 미루다 보면 정말 영영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삽니다. 다음 여행지를 정하고 경비를 모으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평생 처음 타본 비행기가 저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루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게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미뤄온 버킷리스트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